증인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현장 조사도 다녀왔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많이 문제됐던 쌍방울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주가 조작, 불공정 거래 등등에 대한 조사 과정인데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기괴하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한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검찰에서 고의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가지 않은 쌍방울 불공정 거래 이 관련 그 유죄 말하자면 증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증인께서 그런 취지로 이번 국정조사에서 계속 일관되게 증언하셨습니다. 맞죠? 네.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일부러 안 가져갑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애초에 시작은 검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해서 이제 금감원이 조사를 했고 조사한 결과 저렇게 방대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유죄의 혐의를 거의 확증을 했어요. 금감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그 금액이 100억대가 넘는 굉장히 큰 이례적인 금액이라고까지 말씀 주셨는데 조사한 결과를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자료를 보시면 수원지검하고 협의를 합니다. 23년 1월 30일 날 협의를 하는데 그 아래 보시면 협의 결과 향후 계획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조사 종결하는 방안에 대해 수원지검과 금감원이 상호 합의했다라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른쪽 보시면 23년 3월 24일자 또다시 이 진행 상황 보고와 관련된 자료 보면 추가 조사 결과를 수원지검에 제공하고 당초 합의한 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조사 자료 제공 후 조사 종결할 예정이다. 2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 상황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타임라인 보시면은요. 예. 그래서 22년 11월 17일자 수원지검에서 이제 조사 요청을 받고 조사해서 1월 30일 날 종결하고 조사 결과를 다 보고를 하고 이 자료를 가져가는 합의까지 됐어요. 압수수색 통해서. 그런데 한 석 달 이상 계속 진행이 안 되고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8월 달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한 2년 묵혔다가 검찰은 이거를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을 내요. 근데 어떤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또 하느냐? 쭉쭉 넘어가 주세요. 이게 이번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인데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위 통보 내용 외에 다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불기소 처분 하나의 근거로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검찰에서 조사 요청해서 금감원은 성실하게 조사했고 유죄 확증까지 들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증거 자료를 취합을 했는데 압수수색 통해서 가져가기로 양 기관이 합의까지 했는데도 결국 안 가져가고 한 2년 이상 묵혀뒀다가 금감원이 자료를 안 주네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또 불기소 처분까지 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괴하다는 겁니다. 총장 대행 다 확인하셨죠? 예, 최근에 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에 문서송부 촉탁을 해서 금감원 자료를 네. 받아볼 예정입니다. 예, 그 문서서무 촉탁으로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게 고민거래 정보가 있어서 저희가 문서로는 보통은 보내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수수색해서 가져가시는 게 제일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3년, 4년 전에 했어야 될 일들을 지금 다시 하라는 겁니다. 총장 대행 들으셨죠? 예, 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확인하고요. 시간 멈춰주시고 증인 들어가시면 됩니다. 김성구, 김성종 두 증인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두 분. 김성구 증인 아까 증언했던 내용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2022년 6월 10날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 두 분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김태호 1차장이 국방부에서 마련해간 보도자료 초안을 삭선을 하고 거기다가 기재한 수정 문구가 뭐였다고 그랬죠? 제 기억으로는 청와대 안보실 그 부분하고 좀 띄어서 그다음에 지침을 하달받아 요거를 직접 수정해서 썼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김태호 1차장이 직접 기재를 했다는 거죠? 네, 삭선하고 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몇 차례 또 연락이 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연락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보도자료 초안을 이제 수정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구 수정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안보실에서 네, 수정 내용은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수정 문구가.
김성종 증인 이 날 같이 참석을 했어요, 두 분이. 그죠? 네, 맞습니다. 그 김성구 증언 내용 들으셨죠, 지금? 네,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그 당시 상황? 정확하게는 그 4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저희들 건보다는 좀 더 길게 이야기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선하고 수정 직접 하고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시죠? 그렇게까지 내용을 바꿨는지 결론을 바꿨는 그 정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수정을 김태호 1차장이 했던 것은 기억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다 이겁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모르고 그냥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 정도. 해경은 입이 정리된 상태로 온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해경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미 대통령실하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 마친 상태로 이날 참석한 거죠? 협의한 적은 없고 그냥 저희들 의견이 확정된 상태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 증인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김성태 증인을 처음 뵙습니다.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물 같아요. 오늘 보니까요. 제가 그 오늘 오전 증인의 말씀 듣다 보니까 속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쓰셨거든요. 속죄하고 있다. 그 속죄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제 자신이 많이 부족했던 뭐 이런 부끄러웠던 거 이런 것들 속죄하겠다는 말씀. 예. 그 김성태 증인의 가까운 분 두 분을 꼽으라고 하면 방용철, 조경식 부회장 이렇게 꼽을 수 있을까요? 방영철하고 오래된 친구지만 뭐 조경식 형도 오래됐지만 자주 보질 못하는. 예. 근데 조경식 부회장은 지난번에 이 청문회에 나와서 해외 출장을 가면은 김성태 회장과 같은 스위트룸을 같이 쓰면서 투숙한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필리핀에서도 같이 투숙을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같이 잔 적도 있고 안 잔 적도 있고 그런 거. 예. 방용철 씨하고는 같이 잡니까? 방을 같이 쓰진 않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더 가깝다고 생각할까요? 방용철보다 조경식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비교할 수 방영철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같이 투숙하고 방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 가까운 사람하고 쓰죠. 근데 조경식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이혼함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고요. 예. 방용철을 이혼함을 봤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분인데.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경식 회장은 같이 방을 써요. 친구들하고 같이 방 쓰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죠.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 방에 아닙니까? 있었는데 같이 뭐 24시간 있었다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안 것처럼 됩니다, 지금. 방용철 회장보다 조경식 회장이 가까운데 조경식 회장은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고 방용철은 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 말을 더 우리가 신뢰하냐면 방을 같이 쓰고 아주 가까운 사람 얘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방영철은 저랑 같이 일을 30년 했고요. 예, 예. 조경식 제가 상식적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조경식 그냥 방을 같이 쓰고 아니, 필리핀에서 같이 호텔에서 투숙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측근이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또 따져볼 수 있잖아요. 가신들이잖아요. 가신들 쉽게 얘기하면 가신들의 경우가 두 가지의 필요 충분히 조건 갖췄을 때 그 사람의 이제 준술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적대 세력과 결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모시고 있는 주군이 상당히 어려울 때, 몰락할 위기가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안위의 위기가 올 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적대 세력과 연합과 결탁한다. 이게 보통의 생각의 수준이죠. 근데 방용철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또 얘기를 해보면 수사를 받아요. 이화영과 같이 공범인데 외환거래법, 국가보안법 다 집행유예 받는데 이화영은 7년 8개월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방용철은 검찰과 결탁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성태 증인? 답변해도 됩니까?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화영 부지사님은 뇌물이 6년이고
매한가입법 1년 6개월입니다. 실제로 아니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얘기가 게 많고요. 상식적으로 국가보안법이 됐든 외환거래법이 됐든 이렇게 유증한 수사를 받았는데 예. 검찰에서 다 집행유예를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방영철은 뇌물 혐의로 받은 걸 제가 주범이 됐고 방영철 하범돼서 집행유예를 받은 풀어줬다는 얘기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안보수도 그렇고 이화영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문제 뭐냐면 검찰 입장에서 약점을 잡아서 수사를 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2023년 5월 17일 날 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당시 5월 17일 비포 애프터가 달라요. 가장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화영의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이화영이 뭐가 바뀌냐면 그전에는 박상영 검사가 얘기하더라도 협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협조를 언제 하냐면 5월 17일 날 협조해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정도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겠다라는 답변이 오고 5월 20일 날 김성태 회장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들이 수원지검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더 이상 많이 괴롭히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어제 좀 나아졌어. 이화영이가 어제 좀 다 얘기해가지고 난리 났지. 그것들 수원지검 다 좋아가지고 딱 악의가 맞는 거예요. 5월 17일 날은 그런 날인 거예요. 저희가 왜 연어냐 술이냐 이 얘기도 있고 본질은 뭐냐. 5월 17일 날 이화영의 진술이 바뀌면서 아까 얘기한 자신의 안이 이 문제가 되니까 적대 세력이 검찰과 결탁하는 시점이 언제냐. 5월 17일이라는 겁니다. 이화영 도지사가 그날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 김성태 증인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김성태 증인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제가 하나만 마지막 드릴게요. 지금 김성태 증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재명 지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대신해서 돈 갖다 줍니까? 맞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 번도. 뭐냐면 그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하죠. 야, 그 사람 꼭 소개시켜줘. 내가 그 사람과 담판을 해야 돼. 이게 상식적 수준이에요. 근데 김성태 증인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대신 대북 비용을 줬다, 대납했다.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검찰은 김성태 증인의 가장 약한 무리인 이화영, 방영철, 안보수의 약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결탁을 하는 겁니다. 적대 세력과 결탁. 그것을 검찰이 회유와 압박을 통해서 했다라는 게 이 사건, 쌍방울 사건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성태 증인. 제가 이거 연구 많이 하고 공부해서 딱 결론 내린 거예요. 김성태 증인 이 얘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마.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니, 배신합니까? 방영철이 검찰하고 할 것도 없고요. 방영철이는 단순한 뇌물 공여자였습니다. 제가 지시해서 돈을 줬다고 이화영 씨 뇌물 줬다고 해서 방영철은 집행유예 받은 거고 저는 그런 실형을 2년유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김성태 증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방영철 오늘 왜 안부수 안 나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김성태 증인의 가장 약한 고리는 안부수, 방영철 일관되게 그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됐습니다. 검찰과 쌍방울 그리고 금감원까지 얽힌 이 기괴한 삼각 커넥션의 실체가 국정조사장에서 낱낱이 폭로됐습니다. 유죄 증거를 확보하고도 2년 넘게 사건을 뭉갠 검찰의 행태.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답변할 가치가 없다던 김성태 전 회장의 오만한 태도 역시 진실 앞에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뒤엉킨 이 추악한 카르텔을 우리가 끝까지 감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야만 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